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월 6일 데일리 퓨처 마케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한 달 80시간 초과 근로, 일 젊은 공무원들 떠난다 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요약된 내용을 보면 늘어난 업무 20대 미혼에 몰려 새벽 3시 퇴근 일수, 불만 커져 6년 새 중앙공무원 퇴사 4배로 수입이 낮다라는 이유로 응시자도 4년째 감소, 이런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표처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사히 신문이 내용을 보면, 전한 내용을 보면 중앙공무원 공무원이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오전 3시에 업무를 끝낸 후 1시간 동안 택시로 귀가해 샤워만 마친 채 다시 출근하는 공무원까지 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과거 방식 그대로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공무원, 그러니까 미혼의 젊은 공무원한테 일을 몰아주는 게 또 이 공무원 사회에 좀 또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 7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돼 있다. 이러니까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금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원의 10%가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 20대로 한정하면 비율은 30%로 3배가 많아진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이고 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 80시간 초과 근로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과로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의료 전문가가 그렇게 이제 또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80시간 근무가 과로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니까 80시간을 넘어서면 과로사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에 20대 중앙정부 공무원 퇴직자가 87명. 근데 2013년에 비해서 4배가 늘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30세 미만 공무원 중에 남성은 14.7%가, 여성은 9.7%가 사직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성의 50%는 장시간 노동이고 남성의 40%는 수입이 너무 낮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사는 데가 지금 세종시고 세종 청사 쪽에 살고 있어서 바로 앞에 지금 청사 다 보입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사실 청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업에 다닐 때 늦게까지 야근하고 많이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강도가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진짜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보면 불 켜져 있고. 그래서 여기 일본의 지금 이런 지금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크게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직업과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좀 살펴보면요, 직장인이 희망하는 자녀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제일 좋은 직업을 공무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직업 변화는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좀 어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중에 공무원은 8위, 9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권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사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공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 이런 쪽이 지금 또 인기 있는 직업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 부모들은 공무원을 원한다. 근데 공무원의 현실은 지금 일본을 보면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점점 스마트한 세상이 오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단순 반복적인 노동들, 그런 사무 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점점 창의적인 일을 해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조직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공무원을 원하지만 우리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공무원의 지금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또 현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이 아이들과 학부모들 간의 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미래를 모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여전히 우리 부모들은 옛날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세상의 트렌드나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과거에 본인들이 선호했던 직업, 그리고 부모들이 선호했던 직업.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사, 학사, 교사, 변호사, 판사, 대기업 직장인. 크게 바뀐 게 없죠, 직업이. 세상은 지금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분명히 한 10년 뒤에 이제 세상을 살아갈 건데, 여전히 이런 시각으로 지금 직업을 보고 있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일본의 공무원 지금 현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하는 흐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지금 응시자 수도 지금 계속 줄어서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마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MZ 세대들 이제 옛날처럼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부모들이 보는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세상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 돈이 아닌 자기의 삶과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라고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도 그러면 이런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을.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고 하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데 그게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과연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는 한번 잘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학부모이신 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또 스스로 퓨처 마킹을 하시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